이번에 바이칼 일대를 이렇게 답사를 하게 됐는데, 원래 이 바이칼 일대를 이렇게 답사를 하게 된 계기가 9월 6일 날에 이렇게 앞서가 아니라 뒤이어 출발하게 될 국조준 팀, 그 팀이 바이칼, 그러니까 이 바이칼 일대를 답사를 하게 되는 것을 제가 미리 사전 답사를 한 겁니다. 사전 답사를 했는데 마침 존경하는 신 박사님하고 그 여정을 함께 하게 돼가지고 저 매우 영광스러운 자리였고, 또 이렇게 각종 바이칼 일대의 사적들을 답사를 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제가 그동안 고민해왔던 부분, 또 우리 한민족의 시원지가 어디냐, 그리고 과연 바이칼이 한민족의 시원지로서 적합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증적으로나마 제가 여러 가지 설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심리적으로나마 좀 그게 확신을 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직접 갔다 와서 보니까 좀 이제 더더욱 더 확신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 바이칼 일대를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부리아트인이라든지 몽골인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민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코스가 여기 이르쿠츠크부터 시작을 해서 울란우데까지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가서 울란우데 지역을 답사를 했고, 또 울란우데에서 다시 이르쿠츠크까지 돌아와서 여기 아론섬으로 가서 아론섬을 답사를 하게 됐고, 그리고 아론섬에서 내려와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의외로. 그래서 우스티 오르딘스키까지 답사를 하게 됐고, 그 이후에는 앙가르스크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앙가르스크에서 찾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시베리아 구석기, 신석기 시대, 그 당시에 원시 민족들, 원시 민족이라고 하면 뭐하죠? 이제 그 당시 민족이라는 게 정립이 되지 않았으니까 원시 부족들, 이런 흔적을 찾으려고 했었고, 우스티 오르딘스키 같은 경우는 여기 우스티 오르딘스키 보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부리아트인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고, 또 울란우데 같은 경우는 부리아트 자치공화국의 수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리아트인들의 그 원형을 직접 이렇게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가장 시베리아 하면은 일단 우리 민족의 시원지라는 것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문헌상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그동안에. 근데 이제는 문헌상에 있는 부분을 뭘로 상세할 수 있냐면은 바로 고고학적인 부분에서 상세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고고학적인 부분 말고도 신화학, 그리고 민속학적인 부분에서도 그 문헌학적인 부분을 이제 상세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 보게 될 것은 고고학적인 부분인데, 전체적인 바이칼 일대를 이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 지역은 시베리아 지역에 속하게 됩니다. 시베리아 지역에서는 이 고고학에 대해서, 시베리아 지역에 대해서 한 5개 지역으로 통틀어서 나뉘고 있는데, 바이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시베리아하고 남시베리아, 서시베리아, 이게 3군데로 나뉩니다. 그리고 더 멀리 가서는 북동아시아 문화 만나죠. 여기는 네네치족이라든지 또 축치족이라든지 에벤키족이나 에벤인드 같은 퉁구스 계통의 민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 우랄 문화라고 해가지고, 우랄 문화 같은 경우는 또 한티족 같은 곰을 숭배하는 시베리아 부족을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자연환경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연환경적인 부분을 본다 그러면 여기 바이칼이 있으면은 바이칼 일대를 두고 이렇게 띠를 두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사얀산맥이라는 곳입니다. 사얀산맥의 끝은 어디하고 만나냐면 알타이 산맥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사얀산맥과 알타이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이 등뼈같이 이렇게 굽어 있는 부분의 산맥을 뭐라고 그러냐면 서사얀산맥이라고 그러고, 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뻗어 있는 부분을 동사얀산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만주 지역이나 북몽골 지역과 만나는 이 지역일 때 해발 고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중부 시베리아 공원이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동북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평원이죠. 대평원으로 불리고, 이런 고고학적 부분으로 볼 때는 바이칼은 프리바이칼과 자바이칼은 아닙니다. 네. 프리바이칼은 여기 이르쿠츠크를 비롯한 그 서쪽 바이칼을 말하는 거고, 자바이칼은 울란우데를 비롯한 동쪽 바이칼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그 오래된 그 바이칼 유적은 보옌네이 고스피탈에 있는 그 옛 소련의 군병원 유적지입니다. 여기 이 군병원 유적지에서 구석기 문화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앙가라강 일대를 둘러싸고 있는 이 구석기 유적은 러시아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됐어요. 체레스키가 체카노프스키에 의해서 1871년에 앙가라강 근처에 4개 동물상과 함께 많은 석격 고각기가 출토됐다. 이것이 시초입니다. 이때는 고고학이라는 것이 크게 발달되지 않아서 당시에는 탐사하는 수준에 그치고, 여기 나타나는 유물들은 대거 상트페테르부르크나 노보시비르스크로 옮겨지기도 했는데, 당시에 유물 중에서 1871년 발굴되기 이전의 그 유물들은 대거 도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BC 50만 년에서 BC 3만 년 사이의 유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자체로는 굉장히 오래된 지역입니다. 이 보옌네 고스피탈 유적과 이 2개 어린아이 2개고 치아 등이 발견된 말타 유적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사얀 산맥의 유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타 유적은 앙가라강 사이를 끼고, 그리고 사얀 산맥이라는 산을 끼고 있는 그 대규모 주거 유적지인데, 말타 유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 연구된 자료가 그렇게 썩 많지 않아가지고 제가 따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르쿠츠크 향토 역사박물관에 소장되고 있는 구석기 유물이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런 주목도끼류나 이런 이렇게 글귀라든지 여기 사람 토우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출토가 됩니다. 네. 그리고 앙가라강엔 또 구석기에 이어서 신석기 문화가 등장하는데, 주로 어디서 등장하냐면 제가 마지막으로 답사했던 앙가라스크의 키토이 문화, 그리고 그 아래의 세르보 문화와 그 중간 지대의 이사코브 문화가 대표적인 앙가라의 신석기 문화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신석기 문화에서는 대부분 안각화가 많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이 빗살무늬하고 비슷한 점선무늬의 토기도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뼈바늘, 뼈화살촉 같은 것도 발견이 되는 문화가 바로 키토이 문화입니다. 이 사진은 이르쿠츠크 시립역사박물관에서 찍은 겁니다. 네, 이런 옥기 같은 종류도 출토가 되는데, 이런 옥기들은 대부분 뭐냐면 세르보나 이사코브 문화에서 출토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골각기형 같은 경우는 발견이 되는데, 이 가장 왼쪽에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세르보 문화에서 출토가 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바로 키토이 문화에서 출토가 되는 건데, 최몽룡 이원종이 지었던 시베리아 선사 고고학에서는 이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거의 대부분 뭘 의미하냐면, 초기 원시 시대의 그런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다. 언제까지? 청동기 시대가 도래하기 전까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 키토이나 세르보 문화의 경우는 비투콥스키가 키토이 하천에서 발굴된 것이 시초입니다. 비투콥스키가 발굴한 키토이 하천은 이미 저와 신백강 박사님이 그 근처까지는 갔는데, 위에는 시간상 제약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차가 한 5시 반에 끊기는 그런 좀 열악한 그런 사정 때문에 위에까지는 올라가지 못했는데, 주로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냐면 앙가라강 중에서도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앙가라 댐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저지되는 그 댐 공사 때문에 모두 수몰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발굴은 러시아 지질학회가 그 석기시대 유적을 발굴하면서 러시아 혁명 전기가 언제냐면 1917년에서 25년 사이로 이렇게 고고학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인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클란드니코프가 그 앙가라감 댐이나 그 부리아트 지역에서 전수 조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키토이 문화와 세르버 문화가 전면에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50년대 이후에는 이르쿠츠크 고고학 조사단이 무덤 유적을 발굴을 하게 돼요. 그 전에는 주거지에 지나지 않았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무덤 유적이 발굴이 되고 함께 거기 근처에 있던 주거 유적까지 발굴이 되게 됩니다. 대부분 연대는 BC 5000년에서 4000년이에요. 그리고 4000년에서 3000년이 만렵에 이릅니다. 거의 그 홍산 문화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죠. 그리고 보편적으로 5000년에서 3000년까지가 보편적으로 신석기 시대로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은 주름진 토기가 보이시죠? 가장 왼쪽 위에 주름진 토기는 뭘 의미하냐면 원래는 이거를 그 집 같은 것에서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지푸라기를 돌돌 말아가지고 그게 그 굽기 시작한 그 톡인데 이게 바로 집 흔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푸라기 흔적이고 그리고 위에 이 부분을 구연부라고 그러는데 이 모양을 구연부라고 그러는데 구연부에 있는 부분을 또 빗살처럼 이렇게 그린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 자체는 이사코보 문화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런 빗살 형태는 가장 먼저 최초 이루어진 게 한반도예요, 사실은. 그런데 최초 전면적인 부분이 한반도고 가장 이른 시기에 이 그 구형 부분의 빗살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여기 문화죠. 그리고 이건 청동기. 스키토 시베리아라고 합니다. 왜 이런 명칭이 붙었냐면 스키타이를 염두에 두고 스키타이하고 비슷한 유적 그리고 기마 유목 민족의 유물과 유적을 통칭해서 이름을 말 스키토 시베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한 유목 생활권이었고 이 유목 생활권이었던 그 유라시아 지대가 스키타이나 그 뒤에 이은 흉노까지 이렇게 그 여러 그 민족들로 이렇게 바뀌면서 지배 체계를 맡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동물 양식이라든지 동복이라든지 이런 문화가 어디까지 하지만 한반도의 신라나 가야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양들이 대규모 출토가 되었던 것은 스키타이가 바이칼에까지 왔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일단 자바이칼 신석기 지역은 죄송합니다. 저기 진동을 해놓는다는 거 제가 깜빡했어요. 여기 보면 자바이칼은 프리바이칼과 인접한 서부 자바이칼 지역과 동쪽의 아무르강 상류에 속하는 동부 바이칼, 치타주 쪽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신석기하고 청동기 이 지역은 그 동부 자바이칼이나 이 지역 치타주나 이 지역은 투바족이라고 해가지고 투바인들이 주로 거주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 현재 서부 자바이칼 부리아트 자치공화국이나 이런 쪽은 부리아트인들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부리아트인들은 지금 현재 요 지역에서 신석기나 청동기 문화를 영위를 하고 있었고 당시에 그 치타주 동부 자바이칼 지역에 있었던 그 투바족은 그 후에 그 퉁구스계 민족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신석기하고 그 청동기가 있다는 것은 그 이전부터 이미 그 퉁구스계 민족들이 살고 있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여진이나 뭐 이런 민족들이 그 흔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숙신이라든지 뭐. 네,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 지역입니다. 예, 서부 바이칼 지역 그리고 동바이칼 지역. 그리고 울란우대에 가면 이런 게 있죠. 울란우대에 가면 이렇게 용 2마리가 감싸고 있는 그리고 위에 이렇게 그 해가 있고 이 그
위에 그 삼지창 같이 생긴 저거는 뭐냐면은 몽골 국기에서 따온 거예요. 근데 몽골국에서 따온 게 문제가 아니라 몽골인들의 조상이 바로 부리아트인입니다. 네, 기원을 찾아 올라가면 몽골인들의 조상이 부리아트인들이고 태양을 모시는 그 민족들이에요. 태양신을 모시던 민족들이고,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뭐냐면 하나의 탱그리의 상징인데 가장 위에 가운데 있는 것이 탱글이고 양쪽에 있는 건 뭐냐면 지신과 사람을 그 인종을 그 이야기하는 인종신입니다. 그래서 삼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그 양쪽에 이렇게 용이 감싸고 있는 부분이 좀 비슷한 부분이 그 복희 여화도 그 인도 사신도 비슷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서의 쌍용은 뭐냐면 부리아트의 게세르칸을 의미합니다. 게세르칸이 용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그 울란우데 주변에는 조금 이른 시기지만은 구석기하고 신석기 그리고 청동기 시대의 이 유적분들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 지역이죠. 그리고 아론섬 지역에도 그 암각화를 비롯한 의뢰 유적이라든지 주거 유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울란우데 아르바트 거리 입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신백과 원장님 저기 계십니다. 신백과 원장님이 들고 있는 이 사진 족적이 뭘 의미하냐면 이것이 바로 굴 속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그 게세르를 말하는 겁니다. 탱그리 혹은 게세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투르크에서는 탱그리칸이라고 그러고 투구스인들은 게세르라고 그러고 몽골에서도 게세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는 이게 그 유목 그 세계에서는 뭐를 의미하냐면 동일 인물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은 거의 유목세기 흉노식이나 뭐 스키타의식이나 이런 시기의 그 청동 유물들이고, 대부분의 유목민족들이 이곳에 정착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후일 이제 점점 남하를 해서 만주, 뭐 요동, 뭐 한반도까지 통해 가지고 일본에도 들어가는 그런 현상을 빚게 되죠. 그리고 이 자바이칼 그 민족학 박물관에 가서 보면은 초기 원형시대 판석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적석이에요. 초기 원형 적석이고 케렉스라고 하는 원형 재단입니다. 그리고 흉노 온돌입니다. 흉노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거주지가 없을 거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는데 여기 흉노인들은 옮겨 다닐 필요가 없어졌어요. 여기 농사를 지을 줄 알게 되면서 그 옮겨 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거를 하게 되었고, 결국 옥저로부터 온도를 받아들여서 이 온돌 문화가 성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제가 가리키고 있는 거는 암각화의 이게 말인데, 말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약간 초기 원시적인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죠. 자바이카 암각화는 상당히 넓은 지대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들이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이곳까지는 답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솥다고 장승이 있고, 그리고 탱그리 게세르칸이 이렇게 그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슴 2마리와 그리고 위에 있는 것들은 세적.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여기가 시원지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은 시원지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홍산에 이런 것들이 남아 있으면 홍산이 시원지가 됩니다. 이거 보면은 이거 보면은 솥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장승, 남녀 장승. 그리고 이거를 보면은 그 여러 그 새 모양과 용 모양의 그 솥대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그 몽골식일 거예요. 그리고 이 근처에 그 이볼기스트 성이라는 그 흉노 시대 때 성곽이 있었는데, 흉노인들은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성을 축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성곽을 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곽도 축조하고 농경도 했고
집단적으로 또 자기들 집도 만들었고, 그러면 이 민족, 여기 살고 있었던 흉노인들은 뭐냐면 정착민인 거죠. 유목민이 아닌 거죠. 그래서 흉노는 유목민과 정착민 두 개로 구분이 돼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 얻은 결론입니다. 네. 여기 그 주거유적에서 부리아트 대학의 데니스 미야가세프하고 에르덴 박사하고 시백 광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답사를 했어요. 그리고 니키타우스에 세워져 있는 장승입니다. 이 니키타우스는 어디에 있냐면 아론섬에 있는 그 게스트하우스인데, 여기 있는 그 아론섬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의 그 사장이 굉장히 그 의식이 깨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은 애군을 막는 말 꼬리털이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위에 닭이 있죠. 성소를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건축할 수 있고, 이런 문화를 안다는 건 굉장히 깨어 있다는 거죠. 근데 생긴 건 러시아인입니다. 그리고 니키타우스에 있는 용입니다. 아니다. 용이 아니다. 솥대입니다. 이거는 솥대고, 그 13개의 기둥이 있고, 그리고 밑에는 탱글이 상징이 있고, 북두칠성 모양으로 배치된 솥대, 재단 유적이 있습니다. 이게 원형 재단이거든요. 이거 자체가 북두칠성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솥대는 5개를 상징하고 있죠. 5방과 7성을 상징하고 있고, 여기는 또 탱그리와 탱그리의 상징 문양인 십자가가 있어요. 이건 자세히 확대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워낙 작게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게세르칸의 13개의 기둥은 뭐냐면 게세르칸의 자식들 13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완벽한 신단수죠. 사가노 쓴 곳에는 이런 신단수가 존재를 합니다. 이걸 갔다 오신 분이 이걸 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확실한 신단수예요. 그리고 이런 여기 제사를 지냈던 사과 등에 이렇게 놓고 제사를 지냈던 흔적이죠. 제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유명한 부르칸바입니다. 여기에서 전해져 오는 신화의 내용은 게세르칸 이야기가 나오죠. 게세르칸의 전설은 하느님의 명을 받아서 3,000명의 무리와 3명의 바람과 비와 구름을 동반하는 제사장들과 함께 동반하여 하늘길이 열리면서 이 바위로 강림을 하게 됩니다. 이 햇빛이 비치는 것이 아무래도 이 햇빛을 타고 보여요. 그 게세르칸 신화가 우리 한옥 신화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여러모로 이렇게 유사한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연구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을 뭘로 보냐면, 환웅 신화와 게세르 신화가 유사한 부분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거의 다른 지역의 시원지에서 잘 나오지 않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두고 한민족의 시원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직접 와서 보면은 다르죠. 그냥 책으로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거하고 180도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날치 박물관이라고 리스트 미앙카에 있는 박물관인데, 여기에 보면은 가장 밑에 있는 부분이 토템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부리아트인들의 게르입니다. 게르고, 그리고 러시아인들과 부리아트인들은 그네 타는 걸 즐겼어요. 그네는 남자가 안 탑니다. 원래는 여자가 타는 건데, 이거는 요즘에는 들어서 이게 남녀노소가 모두 즐길 수 있는 놀이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답사 연구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구석기, 신석기 유물이 아직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숨겨진 유물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제 이거의 시작 단계예요. 특히 앙가라강하고 셀렌게강에는 인류가 아주 오랜 시기, 그러니까 50만 년 전 이전부터 살았다는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지역이 당시는 기후가 따뜻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기후가 이렇게 바뀌면서 이쪽이 추워지고 그러면서 이 민족이 남하를 하게 된 것이 제 결론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북방 스텝지대에 속하죠, 이 지역은. 그리고 가장 이른 청동기 시기가 나옵니다. BC 2000년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청동기가 나오고 신석기가 5000년, 3000이고 그 이전의 구석기 시대가 나오고, 그런 거 보면은
이 지역이 상당히 아직은 발견이 안 됐지만 상당히 수준 높은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걸 알 수 있죠. 청동기 문화를 보통 글라즈꼬브 문화로 이렇게 명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 사얀 산맥하고 연결되어 있는 청동기와 초기 철기 문화는 따가르 문화하고 따시데이크 문화가 있습니다. 이 문화하고 같이 연결이 돼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흉노하고 부여시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부르카바에는 아까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게세르 강림 신화가 존재하고 우리 환웅 강림설하고 매우 유사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아론섬에는 사요테 일지점 지역에 암각화가 있어요. 사요테는 어디를 말하냐면 선착장을 말합니다. 아론섬으로 들어가려면 한번 배를 타야 돼요. 근데 배를 타는 그 선착장 지역이 사요테 지역인데 그 지역에 암각화가 다수 존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의뢰 유적들도 있고 구르비누르 지역이나 구르비누르 지역이나 시베트 지역에는 돌담 의뢰 유적이 있고 그 위에 많은 지역에서 적석촌과 여러 고분군들이 발굴이 되었다. 그런 거를 보면은 아론섬에서도 현재 발굴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더 오래된 고적들이 발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연대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르쿠츠크 쪽에 고고학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은 그 연대는 최대 지금 현재까지 나타나는 건 3,500년이에요. BC 3,500년인데 앞으로 뭐가 나올지 더 모른다는 거죠. 계속 발굴 중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고고학 미속학적 부분에서 항민족의 시원지라는 항민족의 시원지가 바이칼 아론섬이라는 근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것만이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그걸 계속 연구해야 될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론섬의 중심인 푸지르 마을이라는 어원 자체도 태양 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리아트. 그래서 문헌사학적인 근거가 이제 앞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그게 맞아떨어진다면 바이칼은 우리 민족의 아주 확실한 시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바이칼 답사 연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